어르신, 3만 원이면 됩니다. 네, 뭐가 3만 원이라고요? 커피요. 커피가 3만 원이나 하나요? 그건 기본이죠. 사실 커피는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3만 원인데요? 조용한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요. 시간을요? 어디서 그런 걸? 사람 없는 곳이요. 어르신과 저만 있는 곳이면 돼요? 3만 원이면 된다던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도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싼 산중턱 커피값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산길에서 그 여인이 보여준 뜻밖의 행동에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7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도 심장은 마치 젊은 이처럼 요동쳤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화끈거리고 가슴이 이렇게 쿵쾅거린 적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날 산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대둔산을 오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이 고요한 산길을 오르는 것이 제 유일한 일과가 되었죠. 70의 나이 30년이 넘는 공무원 생활을 성실하게 마치고 이제는 이 적막한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홀로 걷는 이 시간이 때로는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발자국을 남겨온 인생길에서 이제는 혼자만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대둔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마르지 않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새소리와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턱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분들이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펼쳐놓고 커피와 간단한 음료를 팔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작은 다방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산중턱에서 커피를 파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주변 풍경을 둘러보는데 여성들 중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들과는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었고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만난 듯한 까마득한 세월 너머에서 불러오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산에서 받은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낯익은 분위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 정민호를 만났습니다. 정민호는 제 나이대로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조금 더 활달한 성격으로 동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오전에 본 여성분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단정한 모습에 여성분이 떠올랐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커피 파는 분들인 것 같던데 그런 오해가 있다니 안타깝네. 정민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단정한 여성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묘한 감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단정하고 품이 있는 그 모습이 그런 소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를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복잡하니까요. 다음 날 다시 대둔산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묘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턱에 도착하자 어제와 같은 자리에 여성분들이 계셨고 그 단정한 여성분도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보니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분에게 깊이를 더해주는 듯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슬쩍 그분을 관찰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에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과하게 웃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정확하고 공손하게 손님을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제 기억 속에 있던 누군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눈매, 조용히 미소 짓는 방식, 그리고 말을 할 때의 목소리 톤까지 모든 것이 제 첫사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 커피를 건네며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을 만난 듯한 강렬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혹시 이지원 씨? 제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이름에 그분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금방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 1,000원입니다. 무심한 대답이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48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이지원 씨가 맞았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압축되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둔산 오르는 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산을 오르는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홀로 보내는 정확한 아침에 새로운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스스로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에서 문득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찾아보려 했지만 시간은 이미 너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준영 씨 오늘도 산에 가는군요. 아내가 남긴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저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30년의 세월 동안 행복했지만 지금 이 감정은 또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첫사랑의 기억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인지 아니면 외로운 노년에 찾아온 위안을 갈구하는 마음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대둔산 중턱에 도착하자 여성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계셨죠. 이지원 씨, 아마도 그분이 맞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48년 전 제가 군대 가기 전 잠시 만났던 첫사랑. 지금은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하고 계셨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18살 소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매일 그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커피를 사 마시는 손님과 판매자였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그분 곁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분을 지켜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른 손님들에게 커피를 건네는 모습, 가끔 산 아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제게는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쓸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차분한 웃음 속에도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걸까요? 48년의 세월 동안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요?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18살의 이지원 씨, 해맑은 웃음을 짓던 그 소녀가 이제는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노인이 되었습니다. 저처럼요.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강물에 떠내려간 나뭇잎 같은 존재입니다.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어쩌면 다시 만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친근한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청년 시절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이제 매일 오르는 산이 되었네요. 아침 공기도 좋고 여기 풍경도 참 좋아서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언제나 학창시절 처음 고백하던 날처럼 긴장이 됩니다.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놀랐지만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내가 2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불편한 질문을 드렸네요. 그분의 표정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분도 저를 조금씩 알아보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그저 단골 손님에게 건네는 일상적인 인사일 뿐일까요? 일주일 후 다시 정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산중턱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정민호의 눈빛이 장난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소문이 좋다고 하더군.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정민호는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까요? 정말 이지연 씨가 그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민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묘한 기대와 조심스러운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70살 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대둔산에 올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정민호의 말, 이지연 씨의 모습 그리고 제 마음속에 차오르는 이상한 감정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중턱에 도착했을 때 아직 여성분들이 자리를 잡기 전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지연 씨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홀로 오르는 그분의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문득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자리를 잡고 다른 여성분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사 마셨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과 몇 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지연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몇 달 되었어요. 생활이 좀 어려워져서. 짧은 대화였지만 그분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48년 동안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요? 궁금증이 커져갔지만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지연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48년 전 그 순수했던 모습과 지금의 쓸쓸한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 눈빛 속에 담긴 순수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제 깊은 상처와 경험의 흔적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민호의 말이 사실일까요? 이지연 씨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계실까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그분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결국 은행에 가서 3만 원을 찾았습니다. 봉투에 넣고 제 주머니 속에 고에 간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부끄러웠지만 이지연 씨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컸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소문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었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대둔산 갑니까? 아내의 사진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해숙 씨,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소보다 숨이 더 가빴습니다. 중턱에 다다랐을 때 여성분들이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이지연 씨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오늘은 파란색 재킷을 입고 계셨는데 참 단정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48년 전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던 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파란 원피스를 입고 계셨지요. 심호흡을 하고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마치 청춘 시절 첫 데이트 신청을 하던 날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지원 씨가 조용히 커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짓이 참 우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 품이 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커피를 건네받으며 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원 씨는 봉투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안을 보는 순간 그분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지원 씨는 봉투를 제게 돌려주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다른 여성분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이지원 씨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48년 전 그 맑고 순수했던 이지원 씨를 이런 식으로 모욕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커피가 담긴 종이컵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제 바지를 적셨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단지 정민호의 말만 믿고 이런 실수를 하다니. 산을 내려오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속에는 이지원 씨의 실망한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에게 이런 모욕을 준 것이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깊이 상처 입혔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70살의 나이에 무슨 헛된 기대를 한 것인지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기대로 인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지원 씨의 실망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혜숙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다음 날 대둔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지원 씨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소문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왔을까? 일주일 후 마음을 닫았고 다시 대둔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중한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꽃다발도 준비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제 진심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턱에 도착했을 때 이지원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분들만 계셨죠.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이지원 씨는 오늘 안 나오셨나요? 한 여성분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안 나오신대요. 창피해서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 저를 향해 다른 여성분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측은함과 조롱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슬픈 마음으로 대둔산을 내려왔습니다. 정민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지원 씨를 오해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오해를 풀지 않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대둔산 중턱에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날도 대둔산을 올랐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계단을 한 걸음씩 올랐습니다. 중턱에 도착하자 여느 때와 같이 여성분들이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지원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이지원 씨는 여전히 안 나오시나요? 한 여성분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화려한 화장을 한 얼굴이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 지원 언니가 그렇게 좋아요? 다른 여성분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이지원 씨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여성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사과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돈 봉투 건네면서 뭘 기대한 건지 우리가 모를까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내 그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지원 씨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어디 사시는지, 어떤 분인지. 여성분의 눈이 반짝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아들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서 말하기 그래요? 저는 망설였지만 따라갔습니다. 여성분은 저를 데리고 산길을 조금 벗어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와 나무들이 있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성분은 배낭에서 작은 돗자리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돗자리 한쪽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한적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원 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분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며 물으셨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성분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아니, 제가 오해를 산 것입니다. 정민호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일부 여성들에게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그냥 그 여자분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여성분은 멈칫하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지원 씨는 그런 소문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런 신뢰를 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정민호에게 들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지원 씨에 관한 한 글했습니다. 여성분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돗자리에서 일어나 여성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성분은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호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 이지원 씨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큰 신뢰를 했다는 것, 집에 돌아와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폭지관에서 일한다는 여성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며 근처 폭지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원 씨를 꼭 찾아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오해 없이 진심으로 근처 폭지관을 찾아가 봤지만 이지원 씨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직원분들은 그런 이름의 사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대둔산을 오르며 이지원 씨를 찾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분들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의 행방을 아는 분은 없었습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대둔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중턱을 지나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적한 산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혼자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파란 재킷을 입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그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박동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섰습니다. 48년 만에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첫사랑의 이름을. 그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48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정작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8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지만 정작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지원 씨도 분명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래전 알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그런 신뢰를 한 것이니까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함께 커피라도 마실까요? 아니면 국밥. 예전에 좋아하셨잖아요. 제 말에 그녀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녀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네. 물론이죠. 서대산 유원지 국밥집 매주 토요일마다 갔었잖아요.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48년 전 처음 만났던 그날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함께 가요. 대둔산을 내려와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가게였지만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는데 햇살이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별일 없이 살았어요.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어요. 짧은 말 속에 그녀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고통이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준영 씨는요? 저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다 퇴직하고 아내는 2년 전에 병으로 떠났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48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우리는 천천히 과거의 기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함께 걸었던 산책로, 비 오던 날 우산 아래에서 나눈 대화. 모든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기억나요? 강가에서 돌 내기 하던 거? 네, 준영 씨가 항상 이겼죠. 지원 씨가 일부러 쳐준 거 다 알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실력이 좋으셨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묘한 슬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놓쳐버린 기회, 각자의 삶에서 겪었을 고통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웃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나간 세월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웃음 속에는 아련한 슬픔이 함께하는 법입니다. 왜 산에서 커피를 파시는 거예요? 궁금했던 질문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민감한 주제를 건드린 것 같아 마음이 조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져서요. 딸이 해외에 나가고 혼자 살다 보니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존심과 체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커피만 팔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상처와 오해들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오해를 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원 씨, 저도 그런 오해를 했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곳에 안 나가기로 했어요. 복지관에서 청소기를 구했거든요. 국밥을 먹고 헤어지는 시간 묘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직은 서로에게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48년 전의 추억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좋아요. 헤어지는 순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8년 전 제가 군대에 가면서 놓쳐버린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감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움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인지? 며칠 후 용기를 내어 그녀가 일한다는 복지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폭도를 청소하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지원 씨. 혹시 퇴근 후에 잠시 시간 있으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처럼 어색했습니다. 지원 씨, 네, 같이 살아보지 않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준비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저도 스스로가 놀라웠습니다. 이지원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으니까요. 무슨 갑자기.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집이 좀 넓어요. 지원 씨도 혼자 사시잖아요. 그냥 동거인으로 시작해서 서로 의지도 되고. 말이 자꾸 더듬어졌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저도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나누며 살고 싶었습니다. 이지원 씨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지원 씨는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작은 짐 가방 하나와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제 집은 아내와 함께 살던 곳이었기에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히 넓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 다른 여자를 들인다는 사실이 제게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지원 씨도 그것을 알았는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서로 다른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집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복도에서 서로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지원 씨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문득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로의 존재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각자의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지원 씨는 계속 복지관에서 일했습니다. 처음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웃음소리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제 가슴도 뿌듯해졌습니다. 이지원 씨가 자존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그 사람의 손이 제 손 위에 놓였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계속 TV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접촉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서히 친밀감이 쌓여갔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지원 씨가 불쑥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 그것도 옛 첫사랑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도 설레는 일인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 각자의 방이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산 지 어느덧 3달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의 습관과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노년의 평온한 일상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원 씨는 복지관 일에 더욱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부였지만 이제는 간단한 행정 업무까지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 사람의 표정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이지원 씨의 말에 제 마음도 뿌듯해졌습니다. 대둔산 중턱에서 커피를 팔며 소문에 시달리시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일을 하는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지원 씨가 출근하기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대둔산은 우리가 다시 만난 곳이지만 동시에 그분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대둔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이지원 씨가 커피를 팔던 중턱을 지나면서 그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이지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때때로 서로의 손이 스치기도 했고 가파른 길에서는 제가 그녀의 팔을 살짝 부축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 가파라졌습니다. 이지원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70살의 나이에 정상까지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라서 힘이 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지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문득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을 살포시 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서로를 안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48년 전 그 눈빛과 지금의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길을 올라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멀리 도시가 보이고 그 너머로 강과 산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지원 씨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제가 보석함을 열자 작은 실버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아주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말이 더듬어졌습니다. 70살의 나이에 프로포즈라니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지원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드렸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관계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지원 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셨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지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원 씨, 이제 우리는 부부니까요. 마음으로 맺어진 부부가 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나이답게 평온하고 조용한 밤을 보내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준영 씨, 혹시 바다에 가볼까요? 바다요? 네, 강원도 쪽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녀의 눈빛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66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바다를 보고 싶다는 그 소박한 바람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말에 가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마치 젊은 연인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이지원 씨는 여행 가방을 꼼꼼히 싸며 무엇을 챙겨야 할지 메모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많이 챙기지 마세요. 하루 이틀 다녀오는 거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준영 씨 약도 챙겨야 하고. 그녀의 배려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는 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내를 잃은 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8년 전의 추억, 각자가 살아온 세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준영 씨는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이지원 씨가 물으셨습니다. 글쎄요. 지원 씨와 함께라면 특별히 뭘 하고 싶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도요. 이제 와서 큰 욕심은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서로의 손을 잡고 기차 여행을 즐겼습니다. 어느덧 강릉역에 도착했고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정말 바다네요. 이지원 씨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가까이서 볼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손을 잡고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완만한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지원 씨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모래사장에 도착하자 이지원 씨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을 모래에 담갔습니다. 따뜻하네요. 모래 위를 걸으며 그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보며 저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48년 전 제가 처음 봤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도 신발을 벗고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함께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끔 차가운 파도가 발끝을 적시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즐거웠습니다. 준영 씨, 고마워요. 이지원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해질녘 바다를 배경으로 그분의 실루엣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이렇게 바다도 보여주시고 제 인생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그녀 덕분에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고 있으니 고마움은 제가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원 씨의 진심 어린 감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지 손을 꼭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누웠습니다. 이지원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이지원 씨도 함께 일어나셨습니다. 간단히 준비를 마치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바다는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서히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지평선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곧 해가 뜰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지원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이지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찾아온 이 사랑,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지원 씨, 그리고 지원 씨도 이제 진짜 내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깊은 사랑.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사랑.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바다가 붉게 물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지원 씨와 저는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식사를 하고 각자의 일을 하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간단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찾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지원 씨는 여전히 폭지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곳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돕는 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더 이상 소문에 시달리는 커피 판매원이 아닌 당당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대둔산을 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말이면 이지원 씨와 함께 산을 오릅니다. 중턱에서 잠시 쉬며 커피를 마시지만 이제는 그곳이 불편한 기억의 장소가 아닌 우리의 새로운 추억이 쌓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지원 씨가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반듯한 글씨체로 써진 편지였습니다. 준영 씨에게 늦은 인생에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48년 전 우리가 헤어졌을 때 이렇게 다시 만나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둔산 중턱에서 커피를 팔며 소문에 시달리던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제 존재를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남은 인생 짧을지 길지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사랑합니다. 준영 씨 지원 올린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어난 살의 나이에 이런 사랑 고백을 받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은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법적인 결혼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소박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지원 씨의 딸이 해외에서 돌아와 참석했고 제 아들과 그의 가족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런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테니까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도 저의 행복을 바라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다양한 채소를 직접 기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지원 씨는 요리를 하실 때 직접 기른 채소를 사용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가끔은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바다, 산, 시골 젊었을 때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지원 씨가 여행 책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모험심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준영 씨, 지원 씨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고 그 호칭 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48년 전 젊은 시절에 우리는 이렇게 다시 만나 함께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둔산 중턱에서 시작된 우리의 두 번째 사랑 이야기,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연히 마주친 사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70살의 나이에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66살의 쓸쓸한 여인에게도 봄은 다시 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대둔산 중턱에서 커피를 팔던 이지원 씨에게도, 홀로 산을 오르던 김준영에게도 인생의 두 번째 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쓸쓸한 겨울을 지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바로 곁에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알지 못한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함을 느끼기에 결코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대둔산이 있고 그 산 중턱에는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곳에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비슷한 사연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소중하고 귀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끝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지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